never tell. Just trust that I'll keep it locked in a cell. Never revealing no secrets you're keeping. These promises strong as a spell. I'll never tell. Yeah, I like you, that's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 Gone away a month or more. Every show I go before, need to hear that voice, 'cause right now feels like it's been too long. I could never let you go. Go on thinking about the secrets true. And I would never bet the world that I would find anyone like you. I'll never tell. Just trust that I'll keep it locked in a 시청자 cell.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자유일보 TV입니다. 닥터 최 나와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신 분석이다 뭐다 하는 것보다는 정신이 없는 이유가 네. 그 추미애라는 인간이 네. 사고를 쳐도 네. 너무 많이 쳐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사고를 쳤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지난번 녹화분도 지금 못 내보냈는데 네. 또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네. 근데 이게 고의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웃기는 게 이 사람 법 전공한 사람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하는 너무 어이없는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행동을 벌이니까. 법이라는 왜냐면 의사들이 무슨 저걸 갖고 있냐면은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이 절차나 이제 수술이나 이제 뭐 치료를 할 때 그 실수를 할까봐 엄청나게 겁을 먹고 그래서 다 강박증에 걸려 있다 그래요. 뭐 혹시 뭐 하나 뭐 잘못될까봐. 네. 근데 그냥 정신은 딴 데가 있고 눈 감고 수술하는 의사 봤어요? 물론 도사도 있겠지만은 딱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추미애 씨를 법무부 장관 시켰을 때 이 사람을 법무부 일을 맡긴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겨나는 일만 맡긴 거예요? 쫓아내기 일만 한 거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퉁퉁이 터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나라를 뒤집어 놨죠. 아니 나라를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가령 나를 청소하는 청소원을 시켰으면 일단 청소를 해야지. 청소부터 해놓고 지나다니는 다니는 사람도 보고 나 청소 중이니까 나가 있어 하고 너는 왜 내가 화장실만 청소하면 들어오더라 하면서 뭐 그 욕하라고 해놓은 겁니까? 청소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청소하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청소도 하나도 안 했어요. 장관 업무는 정작 소홀하고 안 했다는 게 뭐 오늘도 보니까 그거 나오대 뭐 예산 편성하는데 무슨 우리 뉴스는 아니지만 채널 A에서 나오는 게 예산 편성하는데 이 손원원에다가는 요번에 방역 예산 하나도 편성을 안 했대요. 소년원은 방역 예산 하나도 편성. 그건 뭐 뉴스에 나왔으니까. 윤석열 쫓아내는데 예산을 편성했나?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이제 근데 쫓아내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핑계를 대는 게 무슨 모든 예산에 같이 포함돼 있다. 근데 이제 채널 A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깜짝 내가 놀라서 왜냐면 제가 오늘 갖고 나온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아이고 채널 A한테 선수를 뺏겼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보여주십시오. 뭡니까? 근데 선수 안 뺏겼어요. 저기 동부구치소 얘기예요. 동부구치소. 아마 이제 오프닝부터 딱 나올 텐데 이 동부구치소에 재수감이 됩니다. 누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명박 대통령 지금 동부구치소 작년 지금 12월 2일 날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그 동부구치소에 지금 계신 거죠. 재수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근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동부하고 저거랑 헷갈렸어요. 옛날 이름하고. 이게 새로 이제 뭐냐면 장소로 옮겨서 새로 지은 겁니다. 아주 잘 지었어요. 겉으로 보면. 그래서 층마다 헬스장이 있대요. 고밀도 개발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했는데 거기다 또 뭘 만들었냐면 이제 법률 센터, 그러니까 동부지검이 있고
동부지법이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동부구치소가 있고, 구치소가 있고, 네. 또 그 옆에도 이제 또 화려한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아주 이제 리모델링하고 엄청나게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주 그 내부 요번에 그 문대인 우리 형아가 네. 그 신혼부부 집에 가서 얘 이렇게 좋은데 안 살라 그래? 어? 네, 네. 한 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구치소가. 그러니까 이렇게 구치소 내부가 재소자들이 있는 구치소 내부가 그 수용 시설이 임대주택 정도 비슷한 수준의. 예. 그보다 더 좋아 보여. 나 이때 사실 여기 아마 제인이 형이 여기 살고 싶어 할 거야. 여기 보십시오. 헬스 시설도 나와 있고 여기 살짝 미리 최 기자 또 이제 저한테만 보이는 이 컴퓨터 와이파이까지 연결돼 있대요. 이야 이렇게.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내가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라 너무 비참한 현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아무리 재수자들이만. 또 하나 사진 보여드릴 게 뭐냐면 법무부 서울 준법 지원센터라는 게 또 그 옆에 법무부 서울 준법 지원센터. 그런 큰 건물이 또 옆에 있어요. 준법 지원센터가 있어. 법 잘 지키라고. 왜 있는지 몰라.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안 지키잖아. 원래 이제 동부구치소였죠. 네, 동부구치소. 원래가 동부구치소였어요. 77년도에 이제 있던 것이 이제 지금 위치로 이제 옮겨지게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그냥 동부구치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성동구치소, 옛날 성동구치소에서 이제 성동구잖아요. 네, 성동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성동구치소에서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 굳이 전에 있었던 데가 당신이 편할 테니까 또 들어가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네. 왜 가까운 서울구치소를 놔두고 왜 동부구치소로 데려갔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감금돼 계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원인들을 알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무튼 또 사진 보여드릴 건데 이건 조금 이제 특실이에요. 1인실도 있고 네네. 이거 1인용 특실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좀 살고 싶다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면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욕실도 있네. 예.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진짜 괜찮잖아요. 욕실도 있네. 이렇게 따로 있고 네네.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쪽에 이 동부 여기에 수감자가 누구냐 유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명박, 최순실, 그리고 이영학 씨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최악의 집단 감염, 동부구치소. 코로나 첫 사망자가 나왔다. 수용자 A 씨 27일 치료 중 숨져. 네. 여기 사진 보여주겠지만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돼 있다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애들이 그 세월호에서 빠져 죽을 때 그렇죠.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모습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철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렇죠? 처참해요. 근데 저게 연출 사진이 아니라. 연출 사진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왜 동부구치소에서 문제가 법무부 대응인 문제점들 갖다 쭉쭉 이제 조선일보에서 내놨는데 교정당국에서 마스크 미지급 지급 요청을 했는데 기각당했어.
확진 3주 뒤에나 전수조사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무증상 이 수용자를 갖다가 방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이 국면에서 간부회의도 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내부 상황이 바깥으로 나가요. 네. 뭐냐면 면회도 오고 면회라기보다도 저기 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슬쩍 이제 요 사진에는 번갈로 죽으란 소리밖에 해가지고 이 아들인지 누군지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그 어떻게 우리가 따닥따닥 붙어서 자고 있는지 아까 본 우리 특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네네. 일반 재수자들이 어떤 식으로 군대 내무반처럼 자나? 그러니까 그런 내용반처럼 네. 자는데 지금 뭐 병원 갖고는 무슨 뭐 거리를 돌아 뭐라 그렇죠. 난리를 치면서 지금 재수자들은? 여기 재수자들은 완전히 진짜 재수자의 인권이 없는 거야. 따닥따닥 붙여서 지금. 다다 붙여서 그것도 막 이제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그 방역도 안 한 상태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2020년 12월 19일 날 이제 이 동부구치소에서 185명이 감염됐다. 웃기는 게 그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패한 거지. 내가 보니까는 이전 대통령이 또 건강 하나만큼은 또 확실한 분이. 확실한 분위기가. 제가 MB 정권 3.4기 무렵에 청와대 출입 기자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3.4기 무렵에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를 그만두고 정치부장으로 나왔는데 이명박 대통령 주요 일정을 보면 거의 뭐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내더라고요. 해외 일정도 그렇고. 워낙 그 사업 쪽에서 현장에서 완전히 무슨 맞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라서 해외 순방을 갔다 온 뒤로도 시차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도 쉬지를 않고 계속. 아니요, 그게 완전히 몸에 이게 박힌 사람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체력이 약하셔서 해외 순방 갔다 오면 꼭 거의 골골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골골했어도 나라 팔아먹지는 않았죠. 맞습니다. 응?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뉴스가 나온 게 추미애 법무부 뭐하다가 구치소 코로나 541명을 키웠나는 뉴스가 12월 27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추미애 씨는 윤석열 잡으려 법무부 장관 된 이유가 윤석열 잡으려 될 그게 말이 돼요? 근데 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냐면 이게 몇 년도 배들이야. 구치소가 난리 났는데 1월 5일이네. 교정시설 방역 성공. 자화자찬. 이게 2021년 1월 5일이에요. 교정시설을 방역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염치가 없어도.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 6월 달에는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농협에서 청렴 협의체 발족식을 이쪽 구치소 쪽에서 이제 이쪽 지방 법원에서 갔나 봐요.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참 쇼는 많이 해. 쇼는 기가 막히게 많이 해요. 쇼는 기가 막히게. 아니 지금 보니까 이게 쇼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도대체 뭘 했냐 이거지. 쇼 정권이죠. 근데 서울구치소. 겁나는 건 뭐냐면은 동부구치소만이 아닌 거예요. 서울구치소.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강원 목사님이 수감됐었던 서울구치소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작년 12월 22일 날. 그건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갑자기 왜 사면 얘기가 나오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것이 어떤 회유라든지 어떤 이제 서로 잘해보자라든지 어떤 그런 좋은 마인드를 통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자나 변호사나 의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좀 잔혹한 일들을 많이 배웠고 하잖아요. 아니 변호사가 한 대 친다고 죽어요? 아니면 의사가 이상한 주사 한 대 맞추면 죽어요?
이상 주사 맞으면 죽는. 그치. 의사가 이상한 주사 한 대 맞으면 죽지. 네, 뚜껑물 주사. 그치. 네, 어? 네, 어?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더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독한 마음 먹으면. 그렇죠. 그렇죠. 어? 다른 사람들보다. 네, 네. 어? 근데 이 사면을 시켜준다는 게 이게 죽을사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면 시켜준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훌륭해, 문재인 착해졌어, 대통령들 착해졌어 하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코로나로 다 죽게 하려고 한 작전 아닌가 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 이거야. 봐봐요. 코로나로 확진자들이 있는 데다가 다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퍼지도록 놔둔 건지, 두 대통령이 걸리게 하려고. 이거는 뭐 가짜 뉴스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꼭 말은 사면해 준다고 해놓고서는 사면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어제 걸렸어. 내일 사면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녁 유감스럽게도 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그런 뉴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하필이면 사면 바로 전날 이게 걸려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염세가 점점 나타나니까 이제 폐쇄를 하고 했는데 또 유명한 사람 하나 죽었죠? 윤창열. 전 굿모닝 시즌 대표가 2020년 12월 23일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다가 나흘 만에 사망했죠. 여기가 여기도 동부구치소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동부구치소.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죽으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이 동부구치소로 옮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응? 그러니까 아무튼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제 은폐, 늑장 방역 이게 세월호랑 똑같아. 은폐, 늦장 방역. 세월호보다 더해. 세월호보다 더해. 응? 그렇지 않아요. 세월호에 그 여행을 갔던 사람들은 자유스러운 사람들이네요. 자기 자유가 있잖아. 그렇지. 쉽게 말해서 막말로 치자면 진짜 구명조끼 안 메고 물에 자기가 뛰어내려도 그건 자기 자유야. 근데 미국식이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교도소에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이 담을 뛰어넘으면 안 되지. 총에 맞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네네네. 그런데 인권위원회는 뭐 하고 있었어 요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인권위원회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랬잖아요. 인권위원회 사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격리병동만 만들어 놓고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 교수님이 네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올해 초 이제 확산 때부터 외국 곳곳에서 이제 구치소에 집단 감염 문제가 큰 화두였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다. 이 나라는 그 다음에 코로나 이 잠복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걸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네. 그다음에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뭐 최순실 씨든 누구든 일단은 지금 나와서 저걸 시켜야 돼요. 차라리 자택 뭐라 하죠? 집에서 가둬놓는 걸? 연금. 자택연금. 네. 자택연금을 시키라고 국민들이 외쳐야 됩니다. 사실 제 생각 그래요. 지금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은 네. 자택연금을 시키고 경찰이 지켜라. 네. 왜냐하면 이런 구치소에 계속 넣어놓는 거는 이건 고의적으로 죽이려는 행위로밖에 난 보지 않는다. 엄청난 인권 유린이죠. 인권 유린이 아니라 이거는 암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암살. 뭐라 그러지? 우리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암살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확진자들이 발생하기 전까지 있죠. 네. 12월 27일 네. 수감자들한테 마스크도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감자들이 영치금으로 마스크를 구입해서 썼는데 밀폐된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외국에서 다 경고가 됐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수감자들은 이제 마스크 하나로 계속 버티든지 아니면 천으로 된 마스크를 만들어서 쓴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교도소, 요양원들이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데잖아요. 네. 근데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수감자라고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국가의 방역보호망에서 배제돼야 되느냐 하고 한마디를 했는데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네. 이런 문제 갖고 얼마나 여기서 떠들어대면서. 근데 이 기사 구치소는 난리 났는데 교정시설 방역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한 법무부 하고 또 이제 그거 하나도 조사를 안 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런 일 터지면 네. 우르르 몰려와요. 그냥 날라와요. 파리 때처럼. 근데 너무 조용해.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튜브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무부 TV. 법무부 TV에서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게 하겠다 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네. 제가 의사로서 보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한 어떤 그런 소년원이라든지 다른 기타 기관의 예산 편성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건 읽어드릴게요. 잠시. 네. 법무부 영상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도 작업, 네. 교도 작업에서 면 마스크, 지역사회 등 공급. 그러니까 교도 작업을 통해서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감자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켜서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지역사회에 공급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난해 3월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읽어드릴게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면 마스크를 만들게 한 뒤 지금까지 수십만 장을 국민에게 무상 배포하거나 싸게 팔았다. 장사까지 했어요. 아니 써놨잖아요. 지들이 하는데 지들이 한 말이잖아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면 마스크를 만들게 한 뒤 지금까지 수십만 장을 국민들에게 무상 배포하거나 싸게 판매했다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정작 재소자들한테 마스크도 취급하지도 않으면서 또 일 시켜가지고 그걸 또 바깥에다 팔고. 이거는요. 이거 뭐 너무 파렴치한 짓인데. 파렴치가 아니라 이거는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법무부가? 법무부를 이렇게 움직이는 수장들이 아니 위에 사람이 미치면 아니 내가 미치면 수족도 미치는 거지. 아니 무슨 뭐 북한 조선노동당입니까? 뭐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범들 일을 시켜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해서 뭐 만들어내잖아요. 아니 자기 유일한 목적은 법무부 장관이 된 목적은 윤석열을 쫓아내는 거 하나밖에 없었지. 나머지 진짜 법무부 장관이 이 관할해야 될 영역이 얼마나 큽니까? 보호관찰소.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년원. 마스크 장사도 했네. 장사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채널 A나 어떤 그 19번 종편들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 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뭘 알고 있었냐면요. 중국에서 이 교도소 내지는 중국에서는 교도소 말고도 막 이상한 기관에서 사람을 갖다가 잡아가요. 교도소도 아닌데 수용을 해요. 거기서 강제 노역을 시켜요. 거기서 많이 만드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 이 데코레이션 이 장식품들을 거기서 많이 만든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된 크리스마스 장식품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랍니다. 재수자들이. 그래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금지가 돼 있습니다. 수입도 금지가 돼 있어요. 왜냐? 아무리 강제 노역을 미국에서 그 강제 노역으로 막 그 옛날에 많이 그런 걸 당해왔기 때문에 그 법률이 상당히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도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형사정책연구소에서 나온 거야. 뭐냐면은 이 교도 작업 제품의 시장 판매를 법률로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밑에 것도 똑같은 건데 교도 작업 제품 홍보 및 판매에 관한 사항 교도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 특별법을 다운 받았어요. 그것도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 교정시설 방역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홍보 유튜브를 올렸는데 네. 그것이 오히려 자기네들의 발목을 잡는 게 된 거죠. 무슨 얘기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위한 교도 작업으로 면 마스크를 지역사회에 공급한 게 성과 중에 하나로 홍보가 됐다?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네. 네. 싸게 팔았다. 무상 배포까지만 쓰지 싸게 팔았다면 왜 또 써? 그런데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정작 보건 마스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면 마스크마저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마스크 없이 생활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법을 제가 보여드릴 법은 뭐냐면 미국에서는 교도소 제품에 대한 주간의 통상 이 교육이 금지되어 있는 월시 힐리 액트라는 게 1936년도에 이미 근데 이거는 이거 완전 상식 밖에 충격적이네. 아니 법무부 장관이 재소자들한테는 마스크를 주지도 않고 또 재소자들을 노역을 시켜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바깥에다가 팔고. 이거는 인권 유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진짜 대학살이죠. 이거는 총살감이에요, 진짜. 야, 추미애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남들이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겠는데 그거 갖다가 발로 밟고 있는 거야. 나쁜 사람이야. 진짜 나쁜 사람이야. 있죠. 교도작업의 개선 연구 있죠. 그래서 이게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대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이건 이제 보니까 이탈리아 같죠? 이탈리아요. 어디예요? 여기 이거 외국 수감자들의 이제 노동 교육 작업장에서 작업해요. 하지만 이건 뭐냐? 노동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걸 하는데 이걸 대가를 국가에서 치러줘요. 국가에서 사주는데 팔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 통장에 넣어주지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판사도 오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의사도 오진을 할 수 있는 거고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큰 죄도 있을 거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사연이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유를 속박당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답답하다고 튀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병이 생겼다고 해서 딴 지역으로 옮겨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들의 죄가 크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거예요. 병원이야. 옮기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여기는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지.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오밀조밀 그렇게 지금 군대도 그렇지 않은데 그런 데다가 몰아놓고서는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고 그 신경조차 하나도 안 썼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고 마스크 주지도 않고 또 일 시켜서 그걸 또 팔아먹었다. 이거는 어이가 없네. 이거는 한마디만 할게요. 이거는 세월호의 한 100배쯤 능가하는 인간성 말살에 진짜 아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주 거지 같고 더러운 행위였습니다. 도저히 솔직해서 의사로서 저는 이거 용납을 못 하겠어요. 반드시 인권에 관한 추미애 법무부에서 저도 일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자체를 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나 이 추미애 같이
엉터리, 능력도 안 되고 시야가 좁고 이런 그 앞잡이 같은 그런 자들을 이 어떤 중요한 보직에 올리는 제인이 형도 문제가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망하지 않으면 이 정권이 빨리 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 죽습니다. 네. 제발 들어주세요. 네. 자유일보 TV.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